이번 시간은 파트 1의 챕터 6번 차트 슬라이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처음 이 파워포인트를 접하는 분은 이거를 다 하나하나 도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나, 그리고 표까지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차트에 대한 거는 표처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출력 형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우선 차트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차트 밑에 표는 이 차트를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또 만들어지게 할 거예요. 위에 보여지는 이 제목은 차트에서 제목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만들 거고요. 이 전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차트 세부 조건을 보시면요, 차트에 대한 유형, 어떤 형태의 차트인지 그거 지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트 제목 만들라는 거, 그리고 그림 영역이라는 거, 그라데이션, 여기 배경이 약하게 돼 있죠. 마우스 올리니까 그림 영역 이렇게 나타나죠. 네, 이 그림 영역을 지정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라, 그게 이제 조건이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 지금 보면은 약간 청바지 옷 무늬 같은 그런 질감이죠. 이 질감으로 지정을 해주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거 지시가 되어 있고요. 값 표시, 전체 차트 보면 여기 남성용품에 대한 거 위에 숫자가 써 있죠. 이 데이터 값을 표시를 해주라는 거,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 기능 교재에서 보시면 차트 삽입, 당연히 차트를 만들기 위한 기능이겠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데이터에서 표를 만드는 기능, 이거에 대한 거, 세부 조건에 관련된 그 기능을 여러분이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실제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수험번호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지난 시간까지 작성한 파일들, 자 1, 2, 3, 4번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이번에는 5번 차트예요. 자, 차트의 순서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처음에 이 첫 번째 거는 표지죠. 그 다음에 목차,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텍스트와 비디오, 네 번째 슬라이드는 이거는 표에 대한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차트, 여섯 번째는 도형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작업은 여섯 번째 제일 어려운데요. 자, 5번에 대한 내용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항상 제목이죠. 자, 이렇게 그대로 입력하고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서는 차트를 작성을 해야 되죠. 차트 삽입,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하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차트의 유형을 지시된 대로 찾도록 할게요. 세로 막대형이죠. 그런데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자, 이름 잘 모르니까 마우스 가져가 보세요. 묶은 세로 막대형 바로 이름 나오죠. 옆에는 누적이고요.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의 차트 이렇게 나타나요. 자, 차트 크기를 좀 조절을 해 볼게요. 이 상태면은 차트 모양이 안 보이죠. 그래서 창을 좀 작게 조절을 해 줄게요. 창을 작게 조절을 했다면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파워포인트 창도 작게 조절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냥 귀찮다면 그냥 원래대로 창 크기 크게 하신 상태에서 이 창을 조금씩 옆으로 조절하면서 안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차트 그래프에 사용될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여기 계열 1부터 그냥 그대로 덮어쓰기를 해주시면 돼요. 재고 수량, 그리고 판매 수량 하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일부러 지울 필요 없고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항목 1, 2, 3, 4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요 해당되는 숫자요, 그대로 또 입력을 해주세요. 콤마는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은 감점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저는 여기만 블록 설정한 이유는 그냥 입력 순서대로 이렇게 1열, 2열 이런 순서대로 입력하고 싶어서 이렇게 블록 설정했고요. 그냥 각각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계열 3이라는 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필요 없다고 한 이유가, 안 줘도 된다고 한 이유가요. 파란색 선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 끝에 꼭지점 보시면은 마우스 가져가 볼까요? 조절할 수 있게 마우스 포인터가 변하죠. 여기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쓰고 싶은 영역만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 여기 표를, 아니 차트를 만들어 주게 돼요. 만약에 제가 이 파란색 선을 장신구 위쪽으로 한다고 하면 장신구에 대한 이 부분은 이 차트에서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입력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반대로 바꾸면, 행과 열을 바꿔서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번 옆에는 재고 수량, 3번 옆에는 판매 수량을 입력하고 4, 5, 6번은 안 쓰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B열에 해당되는 거를 핸드폰 줄, C는 열쇠고리, D는 남성용품, E는 여성용품, 그리고 F는 장신구, 이렇게 입력을 문제지에 주어진 것과 똑같이 입력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대신 이 파란색 선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제가 한 거는 이렇게 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디자인 탭 있죠? 차트 도구 밑에 디자인 탭에서 여기 데이터에 보면 행렬 전환이 있어요. 이거를 바꾸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재고 수량, 판매 수량, 그리고 B, C, D, E, F에는 핸드폰 줄부터 장신구까지 그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그때 문제지하고 똑같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 행렬 전환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이기적인 팁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잊지 않게 그거는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에다가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핸드폰이든 어디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또 메모를 해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데이터 입력이 틀린 거 없이 제대로 다 입력했다면요, 이제 이 X를 눌러서 그냥 닫아줘 버리세요. 이외에 X 눌러도 상관없고요, 파일에서 닫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닫게 하면 이제 이 창 없어지거든요. 만약에 다시 엑셀 창과 같이 보였던 그 데이터 편집 창을 다시 나타내고 싶다면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서 데이터 그룹에 보시면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 엑셀 아이콘이죠.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다시 그 창이 나타나서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파워포인트 이상에서는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 편집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숫자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글자 한 글자 잘못 입력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편집은 다시 어떻게 띄우나, 이 기능도 이 행렬 전환 기능과 함께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차트는 지시를 보시면은 글꼴 지정이 지시가 되어 있어요. 굴림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고, 다른 설정은 특별한 게 없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시가 있죠. 도형의 윤곽선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트 도구에 여기 디자인 옆에 레이아웃, 그리고 자, 레이아웃도 잠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여러 가지 제목이든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만들어진 차트 가지고 여러 가지 막 실행을 해서 어떤 기능이 있다, 그거는 좀 대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윤곽선을 설정을 해주면 돼요. 윤곽선에 대한 거 외곽선이라는 지시만 있고 다른 색상 같은 지시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굵기도 특별한 지시는 없지만 그냥 4분의 3포인트, 이게 제일 얇아 보여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없던
겉에 외곽선까지 이렇게 지시대로 만들어졌어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그림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밑에 쪽 그리고 우측에 그렇게 그림자가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세부 조건에는 따로 지시가 없죠. 자, 이 경우에는 그냥 보여지는 그 형태에 맞춰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면 돼요.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트 도구에서 여기에서 디자인이 바로 선택이 됐죠. 서식으로 가주세요. 서식에 가면 도형 효과 있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보시고요. 자, 그림자 위치에 대한 이름 따로 안 정해져 있지만 밑에하고 우측이 나타나는 그림자 이 모양이죠. 이거를 선택을 바로 해주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옅은 그림자가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차트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제 차트 제목을 만들어 줘야 돼요. 차트 제목에 대한 거는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림자 지시도 되어 있죠. 그리고 글자에 대한 지시도 되어 있네요. 차트 도구에서 이번에는 자, 선택하면 무조건 디자인이 선택이 되는데요. 레이아웃으로 가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 좀 봐두라고 그랬죠. 자, 차트 제목은 이 레이블에 있는데요. 차트 제목 클릭하고 보시면 현재 없음 상태예요. 그리고 제목을 가운데 맞춰 있고 차트 위가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차트가 제일 위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여지도록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글자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그대로 입력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블록 설정해 줘도 되고요. 밖에 이렇게 점선이 실선으로 보여지도록 이 제목 선택되게 해주신 다음에 홈 탭에 가서 글자 바꿔줘야 되겠죠. 굴림에서 궁서로 이거는 바꿔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진하게 속성,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번 더 클릭하면 속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으면 다시 선택할 필요 없고요. 자, 이 상태까지 하면은 우선 글자에 대한 속성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테두리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림자까지 지정이 되어야겠네요. 차트 제목은 차트 안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따로 뭐 도형이라는 이 도구가 안 나타나요. 그냥 차트 도구 상태에서요. 서식으로 가신 다음에 이게 선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형 스타일은 이 해당된 제목에만 지시가 될 거예요. 도형 윤곽선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선이 먼저 보여야 되니까 검정색으로 선 보이게 해주시고 윤곽선 굵기 좀 얇게 해주는 게 낫죠. 4분의 3포인트 선택해 주시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속성은 역시 이것도 오른쪽하고 아래쪽이 그림자가 지정이 돼요. 이름으로 보면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름이 지시된 거가 조금 틀리긴 하죠. 네, 상관없어요. 클릭을 해주시고 다른 데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죠. 다음 작업은 이 그림 영역에 대한 지시대로 그라데이션을 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림 영역이 정확히 어딘지 모른다면 마우스 천천히 가져가 있으면 그림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 영역만 선택이 돼요. 자, 선택이 되었다면요. 차트 도구에서 서식 탭 가주시고요. 여기 도형 스타일 그룹 있죠. 여기에서 이번엔 도형 채우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기타 그라데이션. 아까 그라데이션 할 때와 똑같죠? 자, 이렇게 하면 그림 영역 서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실행하는 방법은 차트 도구 서식, 도형 채우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선택한 다음에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림 영역 서식 들어가면 바로 그라데이션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겠죠.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기본 설정색 그대로 그냥 우선 놔두고요. 종류 선형, 다른 거로 혹시 돼 있다면 선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 클릭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저희 아까 작업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위에 색이 진한 게 아니죠.
밑에 색이 진한 색이죠. 그래서 선형 위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색깔 첫 번째 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연한 파랑을 색을 지정을 해 주세요. 자, 만약에 색이 지정할 색이 여기 안 나타난다 그러면 다른 색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풍부한 색이 많아요. 여기서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저희 흑백으로 출력되고 색깔 지시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중간 지점은 흰색 배경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색 배경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볼까요?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라데이션이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대한 거 지금 6000에서 8000 사이에서 그라데이션 거의 없어졌는데 이 조절은 역시 중지점 3분의 2 이거 가지고서 좌우로 움직이면 이 그라데이션 이것도 조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는 끝났으니까 OK 닫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데이터 계열에 대한 그 지시대로 바꿀 거예요. 질감을 데님 효과를 지정할 건데요. 판매 수량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가져가 보세요. 계열 재고 수량. 자, 이 색깔은 모두 재고 수량 쪽이죠. 그리고 이쪽이 판매 수량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계열 쪽을 클릭을 하면 한번 클릭하면 이 모든 게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원하는 계열을 클릭을 하면 해당된 것만 선택이 되는데요. 저희는 모든 거 다 동일하게 바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클릭해서 이 붉은 계열만 선택이 되도록, 붉은 계열은 판매 수량 계열이죠. 이것만 선택되도록 해주시고 차트 도구에 서식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죠.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요. 해주고 이 색깔 단일색이 아니죠. 질감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천천히 올리면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요. 그래서 데님이라는 거 그냥 선택만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지시는 따로 없죠. 그러니까 그 그림 영역과 차트 제목, 데이터 계열 서식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값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남성용품에 대한 이 계열 두 개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재고 수량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클릭하면 전체 다 선택됐죠. 또 한 번만 더 클릭하면 남성용품에 대한 재고 수량만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레이블 그룹에 보면 데이터 레이블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 거, 자, 지시가 되어 있는 거 따로 안 돼 있죠. 그런데 출력 형태 보면 위쪽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깥쪽 끝에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일 위쪽 끝에 나타나게 돼요. 이번에 이 데님으로 바꾼 거 여기도 다시 한번 클릭하고 또 한 번만 클릭해서 남성용품 쪽만 선택되게 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바깥쪽 끝에 하면은 1400 만하고 4000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겠죠. 이제 데이터 테이블 표시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하고 저희 만든 거 비교해 보세요. 우측에 보시면 없어야 될 게 나와 있죠. 이거는 각각의 색이 어떤 거냐 그걸 나타낸다고 해서 범예라고 그래요. 그 마우스 올리면 보이죠? 범예라고. 자, 이게 보이는데 클릭해서 그냥 딜리트 키 눌러줘 버려도 되고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여기 보면 범예라는 거 있어요. 이거를 없음으로 해줘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영역만큼 이 차트의 그림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 크기를 좀 맞춰주세요. 먼저. 자, 우선은 아직 차트 밑에 표처럼 생긴 모양 안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선 이 너비 정도만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죠. 이쪽도 너무 이쪽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선택을 해 주시고요. 레이블 그룹에 보면 끝에 데이터 표라는 게 있어요. 표 모양이니까 이름 찾기 쉽죠. 자, 없음 상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안 나타났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형태인지 바로 그냥 그림만 봐도 알겠죠? 범례 표지와 같이냐 아니면은 데이터 표시냐, 그거는 이 앞에 그림만 보고도 쉽게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먼저 밑에 거 제일 아래쪽에 있는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시를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이 이름 앞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 색깔에 대한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게 세 번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가 아닌 데이터 표시만을 해줘야지 그 조금만 그림이 안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이죠. 이제 다시 아까 이 너비만 좀 조절했잖아요. 높이만 다시 조금 더 이렇게 문제지처럼 맞춰 주도록 하죠. 저희 문제 보시면 눈금 단위가 0에서부터 2000, 4000 이렇게 2000 단위씩 보이죠. 출력 형태 보면은 5000 단위씩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 그림 영역에 가로로 보이는 이 선들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조정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축 서식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마우스를 이 숫자가 있는 세로축에 가져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축 서식에 대한 게 나타나요. 그러면 축 옵션이랑 나타나는 축 서식 대화 상자 보이죠? 저희가 만들어야 될 차트는 14000이 아닌 최대값이 15000까지 나와야 되죠. 그래서 1500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보조 단위랑 주 단위 있죠? 여기에서 주 단위도 고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2000 단위씩이 아니죠? 5000 단위씩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우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주눈금이라고 해서 지금 바깥쪽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사각형 선택된 거 안에 우측에 보면 살짝 튀어나온 거 있죠. 이 눈금선을 없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이 선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닫기를 눌러서 이제 빠져나오시고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선 없애줘야 되잖아요. 축에 눈금선 선택해서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이죠. 없음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로 했는데 저희 지금 출력 형태 보면 여기 그림 영역에 테두리가 윤곽선이 있는 게 보여져요. 세부 지시에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주는 게 낫겠죠. 만약에 지시가 있다면은 좀 명확하지만 그 출력 형태에서 그 있다면은 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림 영역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윤곽선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라고 색깔 먼저 지정해야 색이 보여지겠죠. 윤곽선의 두께는 좀 얇게 4분의 3포인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문제지처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일 거예요. 혹시나 이게 만약에 점선으로 됐다 그러면 윤곽선에서 대시에서 이게 실선부터 여러 선 종류 있죠? 그거를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도형을 만들 거예요. 홈이나 삽입 탭 클릭하시고 도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평행 사변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도형에는 세부 조건 보시면 정확히 채우기를 파란색으로 적용하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임의의 색이 아닌 파란색을 채우기를 해주셔야 돼요. 선택해 주시고요. 파랑 선택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외곽선 없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윤곽선을 없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죠. 다음으로 투명도 50% 지정되어 있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개체 서식 까주세요. 그럼 도형 서식 대화 상자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상태죠. 투명도를 여기에서 50이라고 입력하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좀 연해진 상태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이 도형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하신 다음에 바깥쪽 선택이나 글자 블록 선택한 다음에 글꼴 지정해 줘야 되겠죠. 글꼴은 굴림에 2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른 지시는 따로 없죠. 자, 그리고 글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지금 크기 너비에 비해서 글자가 더 길어서 글자가 밑으로 내려가 안 보이고 있어요. 저희 출력 형태에 맞춰서 이 도형을 조금만 더 키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다 보여지게 되죠. 여기까지 하셨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크기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빼먹은 거 있지 않나 역시 확인 좀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지금 눈금 단위 보시면 천 단위에 콤마 단위가 없죠. 그러면 콤마가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축 서식에 가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리 알았다면 아까 축 옵션에서 최대값 주 단위하고 이 주는금 없앨 때 같이 한꺼번에 작업을 했겠죠. 표시 형식 가주시면요. 여기에서 지금 혹시나 이게 0이 아닌 그냥 하이픈으로 마이너스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인데요. 범주가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 숫자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숫자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여기가 콤마도 보여지죠. 이 콤마 보이는 건 이 옆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해서 콤마에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콤마가 체크가 안 돼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콤마가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혹시나 소수점 자리가 나와야 된다 싶으면요.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그런 식으로 해당된 자릿수만큼만 써주면 돼요. 둘째 자리까지 다 하면 이렇게 써주고 이거 체크했다 다시 없애보세요. 바로 적용돼서 보여지죠? 저희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0으로 하고 바로 그냥 적용돼 보이게 여기서 확인하고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표 너비를 조절하면서 크기 조절 맞췄던 게 다시 또 이렇게 변경이 돼 버렸죠. 이런 거 찾아내셔야 돼요. 살짝만 이렇게 키워주면 다시 원래대로 보이죠. 이런 거 못 찾아내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분명히 이거 수정한 거 기억이 나는데 왜 감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실수로 감점되는 거니까 꼭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가지 문제 또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려운 건 별로 없는데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린다면 차트 전체에 대한 색깔을 지정한다는 거, 차트 영역 서식에서 그라데이션 이걸로 지정하는 거 방법 동일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차트 Y축에 제목이 만약에 나타나야 된다 싶으면요.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레이아웃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블, 축 제목, 세로 축에 대한 제목이죠. 자, 제목 회전부터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른 형태의 선택을 해보면 세로 제목이라 하면은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로 제목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목을 수정을 하고 글꼴이나 그런 것들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 수정하는 거 자꾸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슬라이드 6번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